일부 보수단체들이 개천절 도심 집회 강행을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버스 업계에서 도심 집회 운행 거부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반토막나 경영난에 시달리곤 있지만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한다라는 취지인데요. 오늘 이 시간 전국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이병철 회장님 모시고 앞으로의 대책들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16개 시도조합 가운데서 몇 개 지역 조합이 이 개천절에 서울 도심 집회 버스의 임대와 운행을 거부하고 계신 겁니까? 지난번에 저희들 연합해서 16개 시도조합의 개천절 집회 운행 자제 독려하는 공문을 좀 내려보냈습니다. 예. 내려보내가지고 현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전남, 경남 7개 지역조합이 공식적으로 운행 결의를 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동참할 지부라든지 회원사들이 얼마나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지요? 다른 조합도 마찬가지로 지금 결의는 하지 않았지만은 예. 전 조합원들이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시도조합의 전 조합원이 이번에 동참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이제 참여를 해주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제 지난 광화문 집회발 확진자가 600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세버스 업계 이 개천절 집회 운행 거부 선언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우리 연합에서는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물론 강제성은 없지만은. 지난번 한번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뜻하지 않게 저희 전세버스가 이미지도 좀 그렇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면 안 된다. 그래 지금의 당장의 수익금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하루 속기 종식이 되어야만이 우리 업계 전체가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확진자가 이제 많이 나올까 하는 우려 그리고 이 상황이 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라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듣기로 지금 회원사들이 굉장히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전 차량이 거의 80% 이상이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고 저희들 전체 연간 시장이 보면은 한 3조 원 규모의 시장을 갖고 있는데 지금 한 2조 원 정도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여행도 못 가게 되고 지역 축제, 관광 이런 것들이 취소가 되면서 아무래도 버스들도 이제 올스톱이 되면서 삼중고를 겪고 가신 건데 이해하기 좀 쉽게 작년 대비로 얼마나 좀 이 소득이나 일이 줄어들었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작년 대비 전체 운행의 한 80% 정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금액적으로 따진다면은 한 2조 원 정도가 손해를 받고 지금 매출이 감소가 되었고 앞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금액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상당한 그런 실정입니다. 예,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 힘든 결단을 내려주신 건데 사실 일부 조합원 분들께서는 또 이 운행 거부 선언에 동참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 거잖아요. 이런 분들까지 강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요. 당연히 없다고만은 볼 수는 없겠죠. 우리 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니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현재 표면적으로 계약을 했다는 업체를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제 개인적으로도 집회 운행하는 조합원이 생계를 위해 직원들 급여를 위해 이렇게 운행을 강행한다고 한다면은 차마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할 수는 제가 없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지만은 이해를 계속 말씀하시죠.
비난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업계 전체 또 전 국민을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동참을 해서 코로나 확산 종식에 작은 힘이나마 우리가 보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동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난할 수만은 예. 없고 이해를 한다라는 예. 말씀이신데 걱정되는 게 이제 지난 광화문 집회 때도 그랬듯이 이게 말을 안 하고 운행을 하거나 뭐 예. 다른 데 간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집회를 운행한 경우에는 사실 방역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사실 가장 걱정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 전세버스는 이제 단기 계약으로 사실상 또 구두 계약 또는 또 선계약금을 입금을 해가지고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집회 참석하는 단체가 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운행한다고 거짓말을 이야기한다면은 업체에서는 사실상 당일이라야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참 걱정이 되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자가용 버스 예약해서 집회에 참여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가용 버스의 경우에는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명부 작성이나 QR코드에 대한 규제도 없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광복절 집회 이후에 우리 전세버스 업종은 정부에서 QR 코드 도입하고 또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운행을 안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갈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특히 불법적인 자가용 버스를 이용한 유상 운송을 통해서 이동할 경우에는 명부 작성이 의무화가 없고 또 추후 광복절 집회와 같이 감염 확산 발생 시 승객들의 명단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예. 또 차량들조차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정부와 국민이 고단함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명부가 중요한데 참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또 결단 내려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빨리 코로나19가 저희도 종식돼서 이 버스 업계에도 호황이 찾아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이병철 전국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